정보보호 정책 수립의 고려사항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뭐냐? 우리가 정보 정책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 고려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죠. 자, 기본 강의를 듣고 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립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집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집이 있습니다. 집. 좀 우리 큰 집, 마당을 갖고 있는 큰 집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집이야, 집. 여기가 대문이야, 대문. 대문은 외부자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지? 담 높이도 있어야 되겠죠? 잘 산다고 합시다, 잘 산다고. 이런 집을 살고 싶죠. 이 담 높이도 2m를 할 거야, 2m. 2m? 너무 좁아? 4m. 마당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집이 있겠죠? 여기 현관문이 있겠죠, 현관문. 여기는 대문. 현관문에 들어오면 방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여기가 안방이라고 하자고. 그럼 안방. 안방에는 뭐 장롱도 있겠죠? 옷장이라 없어, 옷장. 여기는 뭐 금고도 있겠죠, 금고. 이쪽 방에는 뭐 컴퓨터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뭐 서류함이 있다고 합시다. 여긴 창문이 이쪽으로 나와 있고, 이쪽으로 창문이 나와 있고, 여기 뒷문이 있고, 막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형태라고 하면, 뭐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될 수도 있어. 하나의 회사에도 되겠고. 물론,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컴퓨터 다루는 중요한 정보겠지만,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키고자 하는 영역이 있겠죠. 그게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도둑놈이 와서, 그렇잖아. 도둑놈이 가져갈 게 많죠. 뭐가 중요한지 우리 사실 모르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암만 못 살아도 도둑놈이 가져갈 건 되게 많다. 이 상태로는 가져갈 게 되게 많은 집안이겠죠. 큰 집에. 이것이 회사라도 생각해도 돼요. 회사. 아니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컴퓨터 쪽에 관련된 정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내가 대문, 현관문에 대문도 있을, 열쇠도 필요하겠죠? 현관문도 필요하겠고 열쇠가. 안방도 필요하면 열쇠를 갖고 와야 되겠다. 컴퓨터에든 비밀번호가 있겠죠? 서류함에도 열쇠가 있을 거고 옷장에도 아주 중요한 게 있다면 금고는 당연히 있겠죠. 뒷문도 열쇠를 갖고 와야겠죠. 내가 우리 집을 지키려고 해. 어떠한 중요한 정보들이 숨어 있을 거 아닙니까? 창문에도 창문 고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집에 대한 모든 정보, 우리의 모든 자산을, 돈을, 금전적이 될 수 있는 것, 도둑놈이 훔쳐갈 만한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대문, 현관문, 담, 안방, 열쇠, 금고 열쇠, 옷장 열쇠, 뒷문 열쇠, 서류함 열쇠, 컴퓨터 비밀번호 이런 거, 창문의 열쇠 이런 것들을 다 먼저 확인해야죠. 첫 번째가 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 거지. 자료 수집. 회사에서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정보가 어떤 것들인지를 다 찾아, 일일이 찾아. 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료 수집이에요. 회사에서도 컴퓨터에서도 우리 회사에서 지키고자 하는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자료를 파악해야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대문, 현관문, 안방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야. 대문을 열어놓자. 그럴 수도 있고, 담을 없앨 수도 있다. 어차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나는 대문도 철저하게 열쇠나 이중장치로 해서 막아내고 이것도 4m, 5m 할 수도 있고, 그죠?
현관문도 이중장치로 할 수 있고 안방까지는 뭘 하냐. 안방은 비워도. 근고는 당연히 해야 돼. 옷장.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장단점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를 하나하나를 다 파악을 해야겠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개념 정리라고 그래. 하나하나가 어떤 상태인지 뭔지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있다면 그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다 파악하는 것이 자료 수집이고 거기서 하나하나를 다 따지고 어떤 상태고 어떤 상태인지를 다 파악하는 것이 개념 정리. 이러한 자료를 모두 뽑아내는 건 자료 수집. 그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뭘 해줘야 됩니까? 적용 대상. 적용 대상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10개라고 합시다. 10개를 뽑아서 자료 수집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게 했어. 여기는 현관문이고 여기는 대문이고 컴퓨터는 여기는 열쇠가 필요 없고 비밀번호만 내면 되고 서류하면 열쇠가 필요하고 옷장은 열쇠가 필요하고 금고도 열쇠를 하나, 두 개 비밀번호 하나 놓자. 안방은 뭐 여기 몇 메터 이런 개념을 정리해 놓고 선택을 해야지. 이걸 다 할 거냐 이거지. 아니야, 대문은 하지 마. 안방도 하지 마. 옷장도 하지 마. 금고는 2개 해. 이렇게 할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어? 선택을 하고 이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한다는 것은 선택을 했어. 이놈 선택을 했고 요놈 선택을 했고 요놈 선택을 했고 요거하고 요거 선택을 했다 하면 이 선택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승인을 거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를 뽑아서 개념 정리를 하고 적용 선택을 한 다음에 검토하면 승인 시행을 한다. 이 순서를 기억하자. 자, 그러면 자료 수집, 개념 정리, 적용 대상, 검토, 승인, 시행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내용을 실제로 우리가 정보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죠. 시스템 내 정보가 취약한 부분의 우연 분석 자료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부분을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우리 회사의 컴퓨터가,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가, 우리 회사의 어떤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다 수집하는 겁니다. 정보 보호를 하려고 그래.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거나 해킹해서 공격받지 않도록 하려면 모든 관련된 빠져나가면 공격당해서 해커가 가져가면 손해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 자료 수집.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정보보호 정책이 다룰 모든 사항과 즉시 실행할 가능 정책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정책도 목록을 작성하여 인지한다는 거죠. 이 하나하나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나열을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저 컴퓨터, 저 네트워크, 저기 비밀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 이런 것들을 어떤 상황인지 다 리스트화 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시키고 해서 그것들을 정처적으로 어떤 파악을 하자. 이해하게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생각해서 개념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자. 하나하나의 모든 자료를. 또 필요하면 더 추가하자. 어떤 거? 여기서 보면 무슨 방범 도구 있잖아. 방범기. 누가 침입하면 삥삥삥 울리는 거. 삥삥삥 울리는 거. 전자적으로. 아니면 CCTV. 뭐 이런 것들을 다 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것이 개념 정리야.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뭔지 알아야 돼. 자, 적용 대상.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다 파악을 했으니까 어떤 것들을 할 거냐. 뺄 건 빼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검토. 수립된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다. 자, 여기 안방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 문제점이 있느냐.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까지도 할 필요 없다. 여기만 잘 지키자.
개선해야 되겠다. 추가도 하고. 자, 승인. 최고 경영진에 의해서 정보 정책이 결정되면 시행을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뭐 아버님이 어머님이 최고 결정가라면 그 사람이 결정을 해서 쫙쫙쫙 하는 거고, 회사에는 최고 경영자가 결정을 하게 되면 비용을 고려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료 수집, 개념, 적용 쭉 순서를 우리가 정책 관련된 순서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었죠? 대문, 현관문, 방문, 금고, 비밀번호, 개인 똑같은 내용이야. 수집된 자료에 나타난 대문, 현관문의 분석과 당장 조치를 취할 것과 선정할 비용 상태를 등을 파악하는 거죠. 얼마 되고 이거 얼마 되고 문제점이 있고 없고 추가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파악하는 거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하나하나를. 만약에 엄마가 결정한다. 어머님이 결정한다. 그러면 어머님한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그렇지? CEO, 경영진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회사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런 게 개념 정리. 그리고 선택을 한다. 적응 대상을 선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문제점들을 파악해. CCTV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안방 많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집 최고 결정가가 어머님이라면 어머님을 승인하에 수정한다. 이런 순서로 진행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 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내용이 뭐냐? 다음 중 정보보호 정책 수립 시 고려 사항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 첫 번째,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게 불편하잖아. 아니, 내가 문 따고 들어와, 안방으로 열쇠 몰고 들어와. 불편하지? 그래도 안전한 게 좋잖아. 이게 정보보호 정책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다, 안전. 정보. 조금 불편해.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건 어떤 게 있어요? 패스워드 아이디를 계속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리고 맨날 바꿔달래, 6개월마다. 중요하죠? 불편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정보를 유실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누가 내 컴퓨터에 와서 중요한 정보를 랜섬웨어로 걸어버리면 못 풀어. 내 중요한 데이터가 비밀번호를 넣지 않으면 못 풀어. 내가 걸지도 않았는데. 그런 랜섬웨어 공격이죠. 그런 공격을 당하거나 내 컴퓨터가 모두 삭제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좀 불편하더라도 비밀번호 정기적으로 바꾸고 비밀번호 길이도 좀 복잡하게 해주고 해줘야 돼요. 자원 낭비 손실 비용을 구원해라. 손실 비용. 손실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이 공격을 당했을 때 내가 피해를 입고자 하는 거. 이 근거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 철저하게. 그치? 이 옷장은 비싼 거 없어. 그러면 이건 괜찮아. 현관문? 에이, 여기는 그냥 여기 뚫히면 여기가 막히고 있으니까 근거.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 손실에 대한 부분, 이러한 자원들이 이게 다 자원들 고려해야 된다. 서비스가 위험 비중보다 클 때 안전하게 정책을 수립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그 홈페이지를 제공할 때 위험적인 요소를 많이 막아내서 고객한테 불편하게 했다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고객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몰라라. 우리가 은행에서 인컴 뱅킹을 해본 사람은 아시죠? 불편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게 굉장히 인기가 끄는 수밖에 없어. 간편하잖아. 이미 인증받은 걸 갖고 쓰니까. 근데 일반 은행에서 가면 인증카드, OTP 번호 막 이런 걸 넣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그게 불편한 거야. 그렇게 하면 판매가 안 돼. 우리 회사가. 그래서 뭐 쇼핑몰이 있다. 옷을 판매하는 쇼핑몰이다. 물건 보는데 그 결제하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비스가 서비스해주고 물건 파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위험을 막아내는 이런 정보 보호는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많이 따져야 되는데, 뭐 국가기관이라든지 어떤 판매형이지 않을 때는 철저하게 막아야죠.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떤 뭐 쇼핑몰이라든지 물건 파는 형태는 굳이 뭐 개인 정보를 취합할 필요는 없어요. 입금만 되면 주소만 주면 되니까 그렇게 그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받을 필요도 없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인증을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만약에 이런 위험 형태의 제거 때문에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할 의미가 없잖아. 내가 판매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위험을 너무 막아내면 안 된다는 거죠. 정부, 공공기관, 기업, 부서, 개인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정보보호 정책을 정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집을 정하는데 우리가 가족이 한 10명 있다고 하자고. 이 10명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국가에서 어떤 법령, 시행령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정책 같은 것도 충분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원칙대로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제도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기업, 부서, 개인을 고려해서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도 포함시켜서 적용을 하고, 그 다음 법령, 시행령이 있어. 이거 관련된 법령, 시행령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도 다 포함시켜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다음 중 정보보호 정책 섭씨 고려사항이 아닌 거, 얘네들이 아닌 거를 찾아내면 돼요. 하나 더. 최소한의 표준을 지켜라. 표준이라는 건 1부터 10까지 있다면 내가 지킬 수 있는 표준이 3까지만 해도 괜찮다. 그러면 3까지. 최소한의 표준을 지켜라. 표준을 너무 다 지키려고 한다면 그만큼 더 어려워지게 되고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보를 보호하는 개념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그 데이터를 쓰려고 하고 고객들이 그 데이터에 접근해서 보려고 하고, 그런데 너무 이런 걸 차단해내면, 정보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위험을 차단하려고 하면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한 차단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보죠. 그 내용이 자세히 서술했어요.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보세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홈페이지를 사용하기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컴퓨터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정보 보호에 소비되는 자원 낭비나 손실을 최소한 손실 비용을 고려할 정책을 수립해야 되죠.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 들어가는 열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한 1,000만 원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하겠어? 해야 되겠어? 물론 돈 많은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이야. 이 집안에. 1,000만 원 갖고 되겠냐고. 그죠?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 서비스 요거죠. 비중보다 클 때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우리는 그냥 옷장 사는 거야, 홈페이지. 옷만 와서 마음에 드는 거 보게 해주고 그냥 이 통장에다가 입금해주고 이름만 해주고 집 주소만 알려주면 보내주면 되잖아. 거기에 대해서 이 집 주소, 전화번호 그거만 받으면 되잖아. 이름, 요거에 대한 암호화를 시켜서 다시 풀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나이 드신 분들이는 잘 안 쓰잖아.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이런 거를 직거래 하죠.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 거래를 하잖아. 컴퓨터를 잘 쓰는 젊은 세대들은 그냥 컴퓨터 인터넷에서 다 하고 카카오로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안 한단 말이야. 그 불편함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야.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업부서, 개인의 조직의 특성, 어떤 회사든, 어떤 부서든, 어떠한 팀이든, 어떤 판매 물품을 갖고 있든, 어떤 나라든 그걸 다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거죠.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국가의 법령이나 시행령을 고려할 정책을 수립하라.
정책을 내가 수립했는데 국가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야. 안 되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죠. 새로 추가된 정보보호정책이 상해 정보정책을 위배하거나 부합되는지를 고려해라는 얘기죠. 새롭게 추가된 게 있어요. 내가 필요한 정책을 집어넣을 수 있죠. 필요한 정책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그 정책이 정말 제대로 된 거, 위배되지 않느냐. 상해 정보보호 체계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한다. 최소한의 표준을 포함하여. 최대한은 그러면 틀리죠. 최소한. 그래서 고려사항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읽어볼까요? 최소한의 표준을 포함한다. 맞죠? 국가의 법령 시행령을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위험 비중보다 클 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서비스를 고려하는 게 맞는데 철저한 정보 대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얘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세한 부분이 빠졌죠.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보호 정책을 실현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틀렸고,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보 시스템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라. 안전이 더 우선적이다. 좀 불편하더라도 쓰이는 게 서비스가 좀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고려하라. 이것이 정책 수립의 고려 사항입니다. 답은 세 번째.